최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정수 본부장님, 예. 아까 국수본에서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국무회의가 이제 성립되지 않은 거죠.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불법 국무회의인 거잖아요. 제가 아직 지금 조승환 위원님 말씀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 이런 문제가 있지만 저희는 어쨌든 굉장히 절차적으로 법률상의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엄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할 때는 국무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결국은 불법 계엄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 이제 국무회의의 이제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본부장님 보시기에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내란죄 예. 혐의로 내란죄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총리가 내란죄 공범으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부의장으로서 묵인하고 방조하고 부의장이라면 불법 계엄이 되지 않도록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생각하고 참고인 조사를 했잖아요. 일부 참고인 조사를 했고요. 저는 일단은 피의자 조사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피의자 조사 그 국무위원들 중에는 네. 이미 피고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피의자 조사를 했습니다. 국무총리는 피의자인가요? 지금 현재? 피의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등포서 강력 팀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오면서 들으세요. 국회 앞에 언제 가셨나요? 국회 앞에 여기 가까이 대고 말씀. 네. 국회 앞에 언제? 그날 택시를 타고 한 23시 한 그때- 4, 50분경에 도착을 그때 했어요. 어떤 지시를 가지고 갔나요? 그 앞에. 그 비상소지 연락을 받고 바로 그때 누구를 체포하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간 거예요? 전혀 못 들었습니다. 그 방첩사하고 6번 통화했는데 어떤 내용을 통화하고 했나요? 저희가 만나서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이 어떤 왔다고 협조를 해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협조만 해달라고 네, 그랬어요? 뭐 체포를 누구를 할 텐데 도와달라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런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서 혹시 그 국회가 봉쇄가 되고 계엄군이 들어오고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혹시 팀장님? 예, 기다리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의 임무가 체포하는데 인솔하는 임무라고 했는데 본인 생각은 어땠어요 현장에서? 내가 하는 게 어떤 임무고 체포는 누구를 할 저는 거라 생각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형사과장님인가는 이게 이제 지금 뭐 국회에서 충돌이 나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 그런 막연한 이제 그 체포나 뭐 그런 과정에서 협조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데 국회의원이나 이런 체포하는 인식은 없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나지는 못했잖아요. 만나서 무엇을 하기로 했나요, 그러면? 그것도 만나기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때 지휘관에게 보고를 하려고 했던 건데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국수본의 수사기획계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예. 그 계장님은 그 구모중령 방첩사 구모중령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네. 그 당시 상황이 국회가 봉쇄가 되고 계엄군이 난입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체포죠. 예. 체포를 하고 인솔하고 안내한다는 게 네. 국회의 의원 이런 거에 대한 인식 같은 건 있었어요?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셨어요? 국회의원까지 체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다만 그날 계엄 사범 같은 게 이제 계엄법 위반으로 계엄 사범 같은 게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곳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잡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검찰이 무리하게 내란 수사에 유일한 그 책임이 있는 국수본 본부장 그리고 고위 관계자들의 그 핸드폰을 압수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검찰 어떤 그 권력 수사권 그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요 상황 그러니까 전혀 그 체포조 사실도 몰랐고 다만 단지 인솔한다는
그런 그냥 지시에 따라서 했고 국수본부장 같은 거는 전혀 그런 뭐 제주도에 있었고 전혀 현장 상황도 몰랐고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의 그 무리한 그런 압수수색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참고인 조사를 2번 받았는데 참고인인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례적이래 가지고 당황했습니다. 특히 이제 피의자 같으면 그 압수수색 영장 사본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받지 못해서 당장에 제가 어떠한 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매우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수본 관계자분들이나 경찰 우리 고생하시는 분들 이 상황에서 하여튼 정밀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하여튼 경찰의 위상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예, 저기 경찰청장 직무대행님께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 이제 남태령 트랙터 행진 차단 관련해서 경찰청 이제 협조로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진심으로. 저도 그리고 의원님 다만 몇 가지 부분 명확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트랙터 행진 시위에 대해서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겐 몽둥이가 답이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경찰이 몽둥이에요? 제가 이해를 못. 민중의 지팡이지 몽둥이입니까? 뭐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그 트랙터 행진한 농민 단체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이었어요? 뭐 난동 그러려면 그럼 세력은 현장에서 아니라고 체포를 생각합니다. 했어야죠. 저희들은 집시법에 따라서 제한 통보를 했고 그날 하여튼 경찰이 네. 한 그게 마지막에 아쉬운 점은 많지만 마지막에 어떤 행진을 열대 트럭 행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거는 하여튼 차선에 하여튼 그나마 그 잘한 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불합리한 이런 거에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익명 게시판 얘기가 나오는데 유럽이면 머리에 총알 뚫렸을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데서는 아까 경찰청 차원에서 경찰의 명예를 복원한 차원 특히 이게 경찰 내부가 2명이나 구속된 상황에서 경찰의 위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익명 게시판에서 이런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감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진상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망 이거 온라인 블라인드망이라고 방금 확인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저희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최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경찰청 차장님 나와주세요. 지금 혹시 대학에서 전공은 뭐 하셨어요 혹시? 예, 저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럼 법을 잘 하시겠네요. 그 헌법도 잘 하시고. 예. 비상계엄을 발동을 하면 국회의 기능을 정지할 수 있습니까? 헌법상?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계엄 선포 당일날 김봉식 서울청장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논의할 때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본인은 왜 원천 봉쇄를 주장하셨습니까? 아, 그 김복식 청장 말씀이십니까? 예,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아. 그날 왜 이게 중요하냐면 11시 37분에 계엄 포고문이 있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그 전까지 30분 동안은 출입이 가능하다가 그때 이후로 봉쇄가 됐습니다. 담장을 넘고 난리 났어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변호사님이라니까 이걸 인식을 했음에 불구하고 계엄 포고령이 앞섭니까? 헌법이 앞섭니까? 헌법이 앞서죠. 근데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원천 봉쇄를 주장해가지고 예. 국회로 이렇게 아비규환으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내부에서 이미 사실 다이가 들리고 있어요. 예, 사실 그 내부에서 저희들도 논의를 제대로 하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건 너무 아쉬운. 아니 본인이 그렇게 원천 봉쇄를 해가지고 서울청장이 그렇게 결정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뭡니까? 통제를 했다고 그렇게 다 나왔는데요. 뭐 이미 예, 예.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을 돌리십니까? 아니 돌리는 게 아니고요. 네? 당시에 저희 서울청 지휘부에서도 이 부분에서 누가 결정했어요? 그러면 예, 서울청장 본인이 했어요? 아니면 서울청장이 원래 단독으로 한 겁니까? 본인이 제안을 해가지고 한 겁니까? 저 본인 말씀입니까? 예. 아, 저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때 행안위에서 제가 현안 질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이거 나중에 사안이니까. 만약에 예.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네, 네. 네? 국수본에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예, 예. 저도 참고인 조사는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수본부장님, 이 예. 사안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봉쇄하자고 결정한 겁니까? 서울청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청장이 결정했지만 예, 누가 그거를 결정해도 된다고 예. 누가 이게 조언을 한 거예요? 그 내부 회의에서 비상 그 상황실에서 아 그거 내부에서 서울청 내부에서 저희들한테 이미 제보가 들어왔어요. 예. 근데 공분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내부에서 반대를 했다 하더라고. 근데 지금 차장님이 변호사인지 제가 몰랐는데 예. 개헌 포고령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완강하게 해가지고 서울청장이 예. 국회를 봉쇄를 다시 했다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옵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런 나중에 예. 확인을 할 테니까요. 네, 그거는 네. 책임을 지세요. 예. 사무총장님, 그 오늘 시사인 보도가 나왔는데 아, 네. 직원 90여 명이 이렇게 감금당했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확인한 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그런데 네. 지난번 그 현안 보고 할 때 네. 선거 연수원 상황 보고는 없었어요. 네, 단지 그렇습니다. 선관위 그게 사당 말이 됩니까? 청사와 선거 연수원과 사당 선거 청사는 연수원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니까요. 네네 사당 청사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은 근데 왜 네. 제가 말씀드리냐면 사무총장은 선관위 조직의 최고 책임자이고 조직 전반을 감독하는 거고요. 대통령이 부정선거 망상으로 내란을 일으키고 선거에 침탈하고 선거 직원을 체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선관위가 되게 소극적이에요. 전반적으로. 어떤 적극적인 뭐 대응 같은 거 했나요? 선거에 침탈 관련해서 뭐 형사고발을 했나요? 어디 뭐 적극적인 뭐 한 거 있으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동기시잖아요. 네네 석덕원 변호사도 지금 서울대 법대 7국학번이고 지금 사무총장님도 7국학번이시고 네 처음에 임명이 됐을 때도 뭐 물론 이제 공정하게 했겠지만 그런 오해와 우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런 걸 보면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네. 예? 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좀 이따 좀 네. 시간 할 때. 그 직원 30명 명단 체포할 때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는 과장급 이상 직원만 공개됐는데 보안사 학번 명단에는 이름과 사진까지 포함됐습니다. 내부 협조 없이 이렇게 가능한가 이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보안사 HRD 해가지고 뭐 직원들 명단 해가 사진 이름과 사진이 그거 아까 저 예. 보여준 바와 같이 CCTV 영상에서 그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내부 조직도입니다. 지금 그 3층에 있는 조직도 그 사진이 붙어 있는 조직도가 유출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발견한 겁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선관위가 엄청 중립을 하고 헌법기관도 다 하고 하자면 여러 있습니다. 아까 기사 같은 경우도 이거 분명히 이게 선관위 현안 질의를 하면 분명히 1시간 전에 나온 거 이미 직원들이 알고 보고를 했어야 돼요. 아니면 그런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사가 나오겠다. 전혀 대응을 안 했다가 저희가 이제 번지하고 지금 그때서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조금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